네, 안녕하세요. 생명 존중 부모교육 강사 김호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 존중 부모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까요?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관계 속에서 죽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대문호, 러시아의 작가이죠. 톨스토이는 인간의 세 가지 보물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행동.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네. 그러면 과연 우리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요? 무엇이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네, 우리 몸도 살려야겠지만 마음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며칠이나 먹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좋아하니까 한 2, 3일만 먹지 않아도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좋은 음식이 있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는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을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정말 구황작물이라도 먹어야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좋은 음식이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연식, 친환경 음식, 그리고 또 유기농 음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시간이 바쁘거나 또 요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대체 음식이라도 먹어야 돼요. 햄버거, 치킨, 또 뭐가 있을까요? 피자? 네, 이런 대체 음식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만 돌볼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음을 돌보는 그런 음식을 우린 또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또 잘 자기를 돌보고 또 타인에 대한 돌봄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동력이 바로 마음을 돌보는 길입니다. 네,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칭찬, 관심 어린 눈길, 또 위로하고 지지를 보내는 우리 생명을 그야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도 몸도 성장하고 또 잘 생명을 유지할 뿐더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되죠. 그런데 아이고,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랴? 또는 네가 왜 태어났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또는 그럴 바에야 집을 떠나거라. 나가 뒤져라. 이런 말을 혹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 이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도록 또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성장을 돕는 말, 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 넌 정말 단 하나의 소중한 내 친구야. 난 그래도 네 편이 되고 싶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앞으로가 점점 더 기대되는구나. 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자, 우리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접촉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접촉이 없을 때 이거를 바로 스트로크 헝거라고 표현한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명 존중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옷, 미음, 네, 이 두 단어를 초성 찾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신명난다, 선물 같다, 네, 수명, 숙명, 소망, 사랑, 사모 등과 같은 이런 말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보면 원하는 색깔, 네, 생명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 무엇일까요? 또 어떤 그림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날까요? 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그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데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우리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태어난 아이 사노요코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태어난 아이, 이 그림책을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날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별에 부딪혀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태양 가까이 다가가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지구에 왔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계속 걸었습니다. 어흥!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엥! 모기가 물었습니다. 가렵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토마토 밭을 지나 물고기가 사는 강을 건너 계속 걸었습니다. 킁킁!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냄새를 맡고 따라왔습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날름날름 핥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마을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달리고 경찰이 도둑을 쫓고 있습니다. 빵가게에서는 구수한 빵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공원에 오독하니 앉아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왔습니다. 안녕! 여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따라온 강아지가 여자아이의 강아지를 보고 멍멍 짖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가 컹컹 짖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따라온 강아지가
여자아이 엉덩이를 물었습니다. 다리도 물었습니다. 여자아이의 강아지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팔과 다리를 물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여자아이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파, 아파! 여자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자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로 강아지를 혼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슬금슬금 태어나지 않은 아이 곁으로 가서 꼬리를 엉덩이에 말아넣고 힘없이 앉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여자아이를 총총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여자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약을 바른 다음 엉덩이에 반창고를 딱 붙여주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졌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반창고, 반창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파! 태어난 아이는 팔과 다리가 아파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달려와서 태어난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태어난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약을 바른 다음 팔에 반창고를 딱 붙여주었습니다. 야호! 태어난 아이는 엄마한테 안겼습니다. 부드럽고 좋은 엄마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빵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고파요, 엄마. 태어난 아이는 빵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물고기를 보면 잡으러 가고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워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깔깔깔 웃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공원 저쪽으로 걸어오는 여자아이를 보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 반창고가 더 크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잠옷을 입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잘래. 태어나는 건 피곤한 일이야.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꼭 껴안고 잘 자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푹 잠들었습니다. 네. 부모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마의 사랑이 곧 반창고를 붙여주는 그런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네, 이 사랑을 부모님께 받았듯이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존중 교육은 바로 관심과 사랑과 칭찬과 지지, 위로를 보내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우리 모두는 태어난 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그런데 흔히들 우리 부모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아이를 긍정적인 그 칭찬, 네,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아이고,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요. 뭘 칭찬할까요? 제 눈에는 한 개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자기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저는 그 자녀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런 면을 보고 긍정적인 의도를 주시하고 칭찬으로 이끈다면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이런 말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조금 있다가 제가 한 편의 또 그림책을 소개할 겁니다. 바로 이 에두아르도라는 주인공, 네, 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에두아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가 있습니다. 존 버닝엄의 유명한 그림책입니다. 에두아르도는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꼬마야.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학교 가서 장난치며 놀다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곤 했지. 에두아르도, 이런 버릇없는 녀석. 맨날 어디서 발길질이야?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자, 에두아르도는 점점 더 버릇이 없었습니다. 에두아르도, 너 정말 시끄러운 아이로구나.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녀석 같으니라고. 에두아르도는 점점 더 시끄럽게 떠들었어. 이런 심술쟁이가 또 있나? 세상에서 가장 심술궂은 녀석 같으니라고. 에두아르도는 점점 더 심술을 부렸어. 아, 고양이 좀 가만 놔둬, 에두아르도. 이 인정머리 없는 녀석아.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녀석 같으니라고. 에두아르도는 점점 더 사납게 굴었어. 에두아르도, 네 방은 날마다 엉망이 되어가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뒤죽박죽 엉망인 녀석 같으니라고. 에두아르도의 방은 점점 더 어질러져 갔어. 며칠이 지나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지나 몇 달이 될수록 에두아르도는 점점 더 눈치 없이 굴고 사나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방을 어지르고 지저분해지고 못되게 굴고 버릇없이 굴었어.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 에두아르도, 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말썽쟁이로구나. 네, 이렇게 꾸지람, 비난, 멸시, 혼을 내게 되다 보면 자기의 이미지가 말썽쟁이로 굳어버립니다. 자, 이랬던 에두아르도의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에두아르도는 화분을 발로 뻥 찼어. 화분은 공중으로 붕 뜨더니 흙 위에 툭 떨어졌어. 에두아르도야,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구나. 정말 예쁘다. 다른 식물들도 좀 심어보렴. 에두아르도는 식물을 기르는 솜씨가 제법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에두아르도에게 자기들 정원도 손봐달라고 부탁을 했지. 사나운 에두아르도는 물 한 바가지를 들고서 개를 기다리고 있었어. 개가 다가오자 에두아르도는 냅다 물을 끼얹었어. 지저분한 우리 개를 씻겨줘서 고맙다, 에두아르도야. 너는 동물한테 정말 상냥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 애완동물을 씻겨주고 돌봐달라고 에두아르도에게 부탁을 했지. 에두아르도의 방은 점점 더 어질러져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에두아르도는 창밖으로 물건을 모두 집어던졌지. 에두아르도의 물건들이 창밖에 있던 짐차 위로 떨어졌어. 짐차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물건을 모으고 있었지. 네 것을 전부 주다니 고맙다, 에두아르도야. 에두아르도의 방을 좀 봐. 너희들도 에두아르도처럼 말끔하고 깨끗하게 치울 수 없겠니? 에두아르도는 점점 더 지저분해졌어. 하루는 너무나 지저분해서 파리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에두아르도는
파리들을 쫓아내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지. 어떤 아주머니가 에드와르도를 강물에서 꺼내주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주었더니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게 되었지. 여러분, 에드와르도를 봐요. 에드와르도야말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아이예요. 어느 날 에드와르도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떠들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동물원에서 살아난 사자들이 겁을 먹고 달아날 정도였지. 사자들은 시끄러운 에드와르도에게 너무나 겁을 먹고 우리로 돌아갔어. 에드와르도야, 사자 다루는 솜씨가 정말 좋구나.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래? 에드와르도는 때때로 어수선하고 사납고 지저분하고 방도 어지럽히고 눈치 없이 굴고 시끄럽게 떠들고 못되게 굴고 버릇없이 굴기도 해. 하지만 에드와르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야. 네, 바로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이의 긍정적인 의도를 좋게 얘기해 준다면 바로 자기의 이미지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이미지로 변화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또 에드와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에드와르도입니다.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치료적 칭찬,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